그래서 아이들 다음 주에 중간고사가 시작한 학교들이 있죠. 뭐 운전고하고 지상고가 수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어떤 한 학교가 꼭 늦게 시작하죠. 심학고가 5월 7일부터 시험이고요. 미쳤나봐 걔네는. 그지? 그래서 아이들 지상고에서 프린트가 좀 나왔는데 총 15문제인데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요. 지상고뿐만 아니고 운전고를 포함해서 모든 일반 학교가 다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지? 그래서 차근차근히 1번부터 생각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1번 잠시 보겠습니다. 1번. 보자, 학교 프린트가 나왔었는데 어느 모의고사의 몇 번 문제인지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보자, 고1 모의고사 20년 거 19번 문제고요. 1번은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지? 그래서 문제 잠시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다라고 나왔고요. 중심각이 90도라고 나왔고요. 수선의 발 내리고요. 이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다.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다라는 건 반지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반지름이 2분의 1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PH의 길이를 내가 그냥 A다라고 쓸게요. 그리고 PI의 길이를 내가 그냥 B다라고 쓸게요. 그리고 우리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구하라는 게 지금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림만 키워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 보자. 그림을 살짝 키워본다면 반지름이 일단 4라고 나왔거든. 근데 반지름이 4면 어디서 하냐면 내가 그리고 어디를 지금 A라고 놨냐면 요만큼을 내가 A다 놨고 요만큼을 내가 B라고 놨고 그럼 얘가 4면 이것도 반지름이지. 그래서 OP의 길이도 4가 될 것인데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으니 HI의 길이도 4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피타가 성립할 거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일단 16이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분의 1이야. 내가 여기서 중심에서 쫙쫙 거버리면 수직이야.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도 2분의 1이 되겠네. 그럼 요만큼은 얼마 되겠어? B-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접선을 두 개 걷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B-2분의 1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요 길이가 A야. 요 길이도 2분의 1이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A-2분의 1이 되겠네. 여기는 A-2분의 1이야. 그럼 접선 똑같아. 여기도 A-2분의 1이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둘이 더한 게 이 길이. 이 길이는 아까 몇이라고 했지? 반지름 길이 4와 똑같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더하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얘가 4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A 플러스 B가 5다라는 게 나올 것이고요. 이 둘을 통해서 A, B 구하는 건 껌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얘를 다시 쓰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AB인데 얘가 16이다라고 나와 있고 얘가 5다라고 나와 있으니 이 AB는 얘는 9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AB는 2분의 9가 돼야 되겠지. 얘 둘만 알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 구하는 건 껌이죠. 얘를 잘 쓰면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AB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요 자리에 5, 요 자리에 5, 이 자리에 2분의 9만 갖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네. 그럼 답을 쓰면 12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가 될 것이고요. 135가 되겠네요. 통분하니까 얘는 2분의 250 마이너스 135가 되니 답은 2분의 115로 가주시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 이게? 보자. 답은 2번으로 가져가시면 될 거고. 이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보자. 요거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 요거만큼은 조금 쉽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2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약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상. 그지? 2번 잠시 볼게요. 보자. 그래요. 나머지 정리해서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근데 포인트를 어디다 잡으셔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의 포인트는요.
차수를 잡고 가셔야 돼요. 차수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얘기가 돼. 일단 니네가 배운 것처럼 나머지 정리 검산식을 한번 써볼게. x-2, 그 다음에 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이야. 내가 얘를 뭘로 나누냐면 p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로 나눴어. 그때 몫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가 바로 px 마이너스 3x라는 거지. 여기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내가 px를 만약에 n차식이다 라고 봤으면 px가 n차식이야. 물론 그러면 얘는 몇 차식이 되겠어? 얘는 n차식이 될 수도 있지만 상수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x라는 게 있다라면 어쨌든 간에 얘가 n차식인데 여기에도 px가 있지만 여기에도 px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n차식이 나오지. 만약에 내가 가정을 그냥 대충 한다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n차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n차식이 돼? 이 차수는 분명히 얘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작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뭐? px에 3x가 이거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좀 중요할 수 있는 얘기다. 그래서 px는 뭘로 시작해야 된다? 3x로 시작을 해야 된다. 3x로 시작해서 얘가 1차식이 되고 1차로 나눴으니까 3x가 없어지면서 상수항이 나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플러스 k다 라고 놓고 가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얘기 같고요. 그죠? 그럼 내가 px 자리에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대로 한번 집어넣으면 x-2에 얘는 3x 플러스 k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들어가니까 2x 플러스 k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qx가 있을 거고 얘가 들어가면 플러스 k만 남는 이런 모양꼴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2차식이니 분명히 여기는 1차식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내가 얘를 살짝쿵 전개를 해보니 3x 제곱이니까 얘까지 2x 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살짝 전개하면 k-6 x가 나오고 마이너스 2k가 요 좌변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2x 제곱이니 여기는 x 플러스 모 a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거죠. 그럼 내가 얘를 전개하면 2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ax 플러스 ak가 되고 플러스 k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 얘와 얘는 일단 같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kk 없어지고 마이너스 6이 2a다 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a는 마3이다 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마3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여기에 내가 마3이 들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2k 여기 마이너스 2k로 똑같아질 여지가 생기는 거고 그치? 그리고 우리 이제 k 값을 한번 더 구하려고 이제 뭐를 봐야 된다. 보자. 나머지가 있고요.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k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잘 봐. 내가 px를 정리하겠습니다. px 다시 한번 이쁘게 써볼게요. px는 3x 플러스 k야. 그리고 qx를 내가 구해놨지. qx가 바로 뭐냐면 x-3이야. 과연 얘를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0이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직접 나눠봐도 상관없죠. 뭐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 가도 상관없지만 나눠버리면 분명히 3이 나와서 3x-9가 나오고 둘이 내가 빼버리니까 k 플러스 9가 될 텐데 얘가 나머지인데 이게 지금 몇이다? 10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k 값은 1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px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우리는 p 몇 값을 구하래? p 30 값을 구하래. 30이 들어가니까 답은 91로 가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px가 몇 차식인가를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치? 근데 살짝 이런 문제들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왜? 얘는 나머지 정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써놓고 이거 0 되는 거 찾는단 말이야. 근데 px가 뭔지 모르니 이게 0 되는 값을 찾기가 힘들어.
포인트는 이게 px인데 여기도 px가 있다. 거기다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됐죠? 2번 조금 난감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모의고사 27번 치고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그치?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들이니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얘기지 사실은. 봐봐. 일단 모의고사 29번이야. 어렵죠. 29번, 30번 다 어렵다고 봐야지. 보자. 당시 PX. 근데 이제 모의고사 내가 번호를 알려주잖아. 몇 번이 어려운 거야? 29번, 30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 어려운 거야? 20번, 21번이 어려운 거지. 그지? 2학년 때까지는. 이제 3학년 때는 배열이 좀 달라지고요. 선택 과정이 들어가니까. 보자. PX의 최고차 수의 개수 1인 3차라고 나왔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를 RX 나누자. 오케이.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봐봐. 얘가 있고 얘가 있어. 내가 X에다 일단 몇을 집어넣을 거야? 아니 물론 일단 0 넣어봐야지. 왜? 이걸 좀 의미 없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X자리에 0을 집어넣고 X자리에 1도 한번 집어넣을 거야. 0을 집어넣으면 Q1의 제곱 그 다음에 Q0의 제곱은 우변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1도 집어넣으면 Q2의 제곱 Q1의 제곱은 또 0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를 봐야 돼. 뭐? QX의 모든 개수는 실수다. 그리고 내가 0과 1을 집어넣는데 그 0과 1도 실수다. 개수가 실수고 집어넣는 게 다 실수면 그 결과도 실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여기서 우리는 무슨 힌트를 얻자? Q0 값이나 Q1 값이나 Q2 값은 모두 실수다라는 힌트를 얻자라고. 그러면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어 0이야. 그러면 얘는 다 0 넣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아,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Q0 값이나 Q1 값이나 Q2 값이 모두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저런 조건이 없으면 이거 함부로 0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왜? 개수가 허수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치? 그럼 우리는 QX가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죠. 왜? 3차에다가 0이 되는 근이 다 나왔으니까. X, X-1, X-2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앞에 보니까 QX 플러스 1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QX 플러스 1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X자리 대신에 다 X 플러스 1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들어가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 X가 되고 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하라는 대로 좀 따라 한번 해볼게. 따라 한다면 여기에 제곱 그리고 여기도 제곱이 붙고 제곱이 붙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를 더해보래. 저 좌변의 역할에 두 개를 더해보라는 거거든. 내가 그 두 개를 더해보니 저 요쪽에 있는 좌변은 뭘로 묶을 수 있어? X제곱, X-1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묶어버리니 X제곱, X-1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니 여기는 얘가 남고 여기는 얘가 남게 아니야. 그럼 얘는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남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남고요. 그럼 내가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남지 않냐는 거고. 내가 저 좌변 정리한 거죠.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X 마이너스 1. 왜? 요거를 뽑아내고 나머지를 PX라고 보려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있고 거기에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 이게 X 마이너스 1이고
내가 이만큼을 이제 뭐라고 보면 된다? 얘를 px다라고 보겠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가면서 갈게요. px는 x(x-1)에다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qx라고 내가 얘기했던 건 qx는 x(x-1)에 x-1을 우리는 qx라고 봤던 거고, 근데 나는 여기서의 목표는 뭐야? 내가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요령이 다 들어가야 돼. 얘는 그대로 있잖아. 그럼 나는 얘를 이걸로 한번 나누어 볼 거야. 모르겠으면 그냥 나누게 해도 상관없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내가 x 마이너스 한번 2로 나누어 볼 거야. 그럼 여기는 2x가 들어가고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둘을 빼주니까 2x 플러스 5가 되고, 다시 여기에 2가 들어가니 2x 마이너스 4가 되고 빼면 9가 되겠지.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이 얘기야. 얘를 내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가 9다.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크게 요렇게 분배 법칙을 써줄 거야. 요렇게 내가 분배 법칙을 써주면 p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x-1)에다가 얘까지 곱해주니 x-2 2x 플러스 2 하고 얘는 분배 법칙 써줘야 되는 거니까 9x x-1이다 라고 쓸 수 있지. 그럼 뭐가 qx가 되냐면 요만큼이 qx가 돼버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px를 qx로 나눴더니 이게 몫이고 얘가 나머지다라고 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다고 보는 rx는 9x x-1을 가지고 rx라고 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r3 값 찾으래. r3을 구하니 얘는 9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54로 가야 되겠네.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그치? 왜? 식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꽤 어려울 수 있으니 하나하나 완벽하게 좀 정리는 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자.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보기 좀 힘들죠, 사실은. 그지? 보자. 중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약간 실감이 되시나요? 아직까지가 실감이 안 돼? 내일 되면 실감 될라? 보자.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이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 보세요. 보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보자. 4번 역시도 조금 쉽지 않아요. 모의고사 21번이야. 객관식 마지막 번호란 말이야. 킬러인 거죠. 완전 킬러인 거죠. 보자. fx는 4차라고 나왔고요. 요식을 봅시다. 그러니까 시작을 좀 잘해야 돼.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와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다 똑같아요. 그럼 내가 식을 또 한번 써볼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3p 제곱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fx를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더니 몫이 뭔가 나올 것이고 그때 나머지도 3p의 제곱이다. 이게 요령들이거든. 그럼 내가 3p 제곱을 넘겨버리면 얘 곱하기 얘거나 또는 얘 곱하기 얘란 얘기는 넘어간 fx 마이너스 3p 제곱은 인수분해를 하면 얘와 얘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를 인수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4차로 나왔는데 둘이 곱하면 3차니 여기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4차의 개수가 또 1이다라고 나왔으니 x 플러스 a다라고 써놓고 갈게요. 여기까지 되셨죠? 일단 가가 얘기 중은 여기까지야. 이제 우리는 나로 넘어갈까? 일단 F1과 F-1 나왔으니 X자리에 1,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고는 갈게요. 그럼 얘는 F1 마이너스 3P 제곱. 여기다 내가 1이 들어가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1 플러스 A가 돼서 15 플러스 15A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도 들어갈게요. 그러면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P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1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A가 되겠지. 내가 이 두 식을 뭐 하겠어? 빼버리겠지. 왜? F1과 F-1이 똑같다고 나왔으니까. 얘와 얘가 같으니 내가 두 식을 빼버리면 얘네들이 없어지고 얘네들이 없어져서 여긴 0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빼주면 여기는 20, 그 다음에 플러스 10A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A 값까지는 나왔다. A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다. 식이 좀 정리가 되네요. 왜? 이렇게 둘이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이렇게 둘이 곱해봐봐. 합쳤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얘까지 곱하면 다시 합차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fx를 일단 써놓고 갈까요?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16에다가 넘어오니까 3p 제곱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근데 얘는 이거를 인수로 갔는데 그러면 f 루트 p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다 똑같이 루트 p를 집어넣을게요. f 루트 p를 집어넣으면 루트 p의 4제곱을 하면 이거 p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4p제곱이 될 텐데 루트 fp가 0 나와야 된다. 여기 3이죠. 3. 내가 계산한 걸 바로 써버렸네. 그러면 4p제곱은 16이다 라고 보니 p제곱은 4가 되겠네. 근데 p값은 뭐라고 나왔어? 양수라고 나왔으니 p는 2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죠? 오케이?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는 할만해. 솔직히 안 하면. 그죠? 21번이지만 어느 정도 조금만 응용할 줄 알면 충분히 해결할 것 같고요. 됐죠? 자, 4번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으신 분들도요, 풀이 과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5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과연 학교에서 이런 프린트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나? 라는 의심이 살짝 들어. 또 21번이잖아요. 그죠? 모의사 킬러들만 좀 모아놓은 거잖아. 그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2차 다항식 px, qx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어. 일단 얘는 예단어 나왔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갈게. 우리는 세제곱, 세제곱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요. px 플러스 qx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px의 제곱 마이너스 px, qx 세제곱에 관한 인수분해 공식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qx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게 지금 얘다라는 건데 얘를 보니까 이게 위에서 4다라고 나와 있고 그럼 내가 얘를 4로 나누어지면 나머지는 얘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럼 내가 얘를 4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이거 4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얘는 3x의 몇 제곱이야?
4제곱. 그 다음에 6x의 세제곱. 3x제곱 플러스 4다라고 봐야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관정인데 여기서 우리는 문자를 하나로 바꿔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다. 요걸 통해서 qx를 우리는 4-px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그럼 나는 요 qx 자리에 얘를 다 집어넣겠다.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겠다. 집어넣으시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px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요 자리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4px가 되죠. 이렇게 곱해주면 그리고 플러스 px의 전체의 제곱이 되지. 그리고 얘가 그대로 들어가. 이거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16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px 그리고 px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지 않냐. 얘를 또 내가 정리해버리면 3px의 전체 제곱이 되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2p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되고 그리고 이 결과가 얼마다? 3x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나는 한 번 더 센스를 본다면 요 4가 넘어가서 얘가 12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양변을 내가 3으로 나눠버리면 이게 눈에 쉽게 보여지는 거지. 내가 3으로 나누면 px의 제곱 마이너스 4px 플러스 4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서 얘는 p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내가 얘를 넘겼잖아요. 그럼 얘도요.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3으로 나눈 다음에 3으로 나눈 거야 벌써. 3으로 나누고 x제곱을 묶어버리면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돼버리지. 왜? 차근차근 알면 3으로 나눴습니다. 3은 없어졌어요. 3은 없어지고 x제곱을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가 되지 않냐. 근데 얘를 다 했으면 x제곱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둘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나는 px 마이너스 2가 x제곱 플러스 x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 px의 최고차수의 개수는 음수다라고 나왔으니 이게 아니다라는 거고 최고차수 개수 음수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p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qx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봐야죠. 4에서 px를 빼면 4에서 얘를 뺀다는 거잖아. 얘를 뺐으면 x제곱 플러스 x 4에서 얘를 뺐으니까 또 2가 남아야 되고 얘가 qx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으면 p2 값 찾으랍니다. p2는요 마4 마2 플러스 2니까 마4가 나올 것이고 q3 값을 구해보면 얘는 9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 14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을 더하니까 답은 어디로 가야 된다? 1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으로 가져가셔야 되겠네. 그지? 됐죠? 보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21번이에요.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보자. 넘어가서 6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6번은. 자, 6번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소수에 관한 문제고요. 약간은 요령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봐봐. 얘들아, 2라는 숫자가 뭐니? 실수지. 맞지? 그럼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해야 되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을 거야.
왜? 더했는데 허수 부분이 없어질 여지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나는요, 얘를 뭐 해볼 거냐면 제곱부터 한번 해볼게. 얘를 내가 그냥 A다라고 넣고 얘를 그냥 B다라고 넣을게요. A는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을 해보시면 이걸 제곱하면 얘는 2i가 나올 것이고 얘를 제곱하면 2가 되니 얘는 i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이걸 유리화까지 하면 마이너스 i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i라는 게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얘가 1 되고 얘가 1 되는 걸 찾으려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내가 얘를 몇 제곱해야 될까? 여기 전체에 내가 4제곱을 해야지. 여기 전체에 4제곱? 4제곱을 해야지 얘가 1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A의 8제곱이 이제 비로소 1이 될 수 있다. 첫 번째고. 이제 B도 건드려 볼게요. B는 뭐를 해봐야 될까요? 이것도 일단 제곱을 한번 해볼까? B도 내가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제곱을 한다면 얘는 4가 될 것이고. 이거 제곱하면요. 3. 그 다음에 얘는 2 루트 3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요거 약분하면 이거 2죠? 그럼 약분 시켜버릴까? 2로? 그럼 얘는 1 플러스 루트 3 i. 이게 바로 B제곱이다. 여러분들은 이 형태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야. 얘는 제곱해서는 안 돼. 사실 얘는요, 세제곱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그 세제곱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자고. 2 넘어가고 1 넘어가자. 2b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얘가 루트 3 i다. 이걸 제곱하자. 이걸 제곱하니까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걸 제곱하니까 4b의 4제곱 4b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 여기 마이너스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제곱을 하니까 3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래서 넘어가니까 얘가 4가 되고 0이 0이 된다. 그리고 내가 4로 나누니 b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0이라는 거 지금 눈에 보여야 돼. 얘가 0이야? 내가 여기다 뭔가를 곱해도 0일 텐데 그 뭔가는 b제곱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거를 전개해보면 이게 바로 b의 6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고요. 이게 3차에 관한 문제를 하나씩 좀 올려놓은 거지. b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나는 1이 되게 만들 거거든? 왜? 얘가 1이 되게 만들었어. 얘도 1이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b의 제곱을 해야 되겠죠. 12제곱이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 얘는 12의 배수가 될 때마다 1이 되는 거고 얘는 8의 배수가 될 때마다 1이 되는 거고. 근데 더해서 내가 2가 되고 만들고 싶어? 그러면 8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공배수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럼 최소 공배수 찾으라는 얘기죠. 그 최소 공배수 n은 몇이다라고 보셔야 돼? 24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어려워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굉장히 운정고스러운 문제들인 거야, 이런 것들이. 보자. 여러분들 6번의 답은 확인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24고요. 7번 한번 가볼게요. 중요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보자. 자, 7번 보시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다항식 px가요. 이것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p1의 값을 합을 구하라는 게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고. 맞지? 그치? 보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일단은 포인트는 이렇게 두자.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럼 여기도 우변도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된다. 그럼 내가 전개했을 때 2차식을 판별식을 써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가자라고 일단. 그럼 내가 얘를 전개를 시켜보면 x제곱에 땅땅 마이너스 3ax가 되고 플러스 2a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된다. 얘가 일단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왜?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판별식으로 좀 한번 가야 되겠지. 판별식으로 가면 이거의 제곱 9a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a 제곱 4ac가 마이너스 16 이게 일단 0이다 라고 가져가셔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a 제곱은 16이다. 그래서 a는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보자. 내가 a가 만약에 4였다라고 가정을 좀 할게요. a가 4였다면 저 앞에는 p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었고요. 우변을 정리한 게 이거였잖아요. 요 자리에 4를 집어넣자고. 그러면 얘는 x제곱에 4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2x 4가 들어가니까 얘는 몇이야? 36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6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또 나눠줘야 돼. px 플러스 1은요. 그냥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지만 여기 전체에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x 플러스 6일 수도 있다. 그리고 2가 넘어가서 px는 x 마이너스 8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a가 몇일 경우도 마이너스 4일 경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요. 얘는 식이 p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또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36이 돼서 이건 역시도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이 돼버린다. 그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그러면 px 플러스 2는요. x 플러스 6일 수도 있지만 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일 수도 있다. 그러면 또 px가 나올 수 있는 거는 x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일 수도 있다. 그래서 px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총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거기서 우리는 p1 값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다 내가 1을 집어넣으니까 마 7이 나올 것이고 여기다 내가 1을 집어넣으니까 3이 나올 것이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올 것이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의 총합이니까 다 더해보라는 거고요. 다 더해보니 그 결과는 마8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보자. 7번의 답은 2번이고 요거는 그냥 얼추 할만해요. 요거는 얼추 할만합니다. 그죠? 모의고사 기출이고 최근 문제들입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 돼 분명히. 보자. 넘어가서 8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8번은 이거는 뭐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건너뛰겠습니다. 2차 부등식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보자. 8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자. 9번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9번. 보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요. 두 식은 알파, 베타고. 그냥 일단 써봐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는 B가 될 것이고 이거의 두근이 얘네 그럼 또 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죠.
이 둘이 더할 것이 얘가 마이너스 3a다. 그리고 또 둘이 곱한 것은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플러스 4가 나올 텐데 그게 3b다. 일단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되겠네요. 생각하지 말고요. 요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2a니까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우리는 여기서 b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 a가 마이너스였으니 얘는 2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6이 되고 얘는 2b가 되겠네. 그래서 b는 몇이다? 3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나는 요 식이 완성이 됐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이거의 두 근이 우리는 알파 베타다라고 보시라는 거고요. 됐어? 오케이? 맞는 거지? 내가 식이 틀린 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디 틀렸어? 여기? 여기 앞에 내가 2가 빠졌구나. 그치? 여기에 2가 빠졌죠. 이게 빠졌지. 그러니 얘는 여긴 8이 되겠네요. 여기 8이 될 것이고 여기는 2b가 되니까 b는 4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치. 여기서 틀려버리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확인은 좀 하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4는 0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죠. 어떻게 해야 돼? 아까랑 비슷한 얘기야 이제. 근이 알파 또는 베타거든요. 그럼 내가 알파를 집어넣겠지.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죠. 그럼 내가 앞에다 뭐를 곱해도 0이다. 그게 눈에 보여야 된다. 앞에다 내가 뭐를 곱하겠어? 알파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를 곱하겠죠. 왜 이러면 세제곱에 관한 인수분해 공식이 돼버리거든. 알파의 제곱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 써버린 거거든. 그러면 얘가 바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곱셈 공식으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알파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잖아. 알파와 알파 제곱은 다 허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알파의 4제곱과 알파의 5제곱도 허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허수 둘이 더해서 양수 음수를 따지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알파의 6제곱이 이거의 제곱이니까 64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똑같은 가정을 베타 집어넣고 가정하면 베타의 6제곱도 64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건 일단 알파는 6부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5제곱 같은 것도 확인은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일단 6이라고 가정하고 6을 생각할게. 과연 6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자고. 알파의 6제곱 플러스 베타의 6제곱은 얘는 알파 곱하기 알파의 6제곱 베타 곱하기 베타의 6제곱이죠. 이게 7제곱이니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근데 내가 알파 6제곱 베타 6제곱을 더했더니 얘는 128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64고 얘가 64잖아. 그럼 내가 얘를 64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침 몇이었고 2였고 그러니 얘도 128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능한 최소값은 n은 몇이다? 6이다라고 가져가셔야 된다. 오케이?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29번이에요. 모의고사 29번이에요. 분명히 난이도 있는 문제고 정확하게 정리는 하면서 갑시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유형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봐봐. 어떻게 보면 10번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Z가 허수라고 나왔어. 그럼 Z는 내가 A 플러스 B I다 라고 써놓을 거야. 근데 전제는 두자고요. 어떤 전제를 둘 거냐? A, B는 반드시 실수다라는 전제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허수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 B가 최소한 0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전제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1로 들어가겠습니다. Z가 A 플러스 BI고요. Z반은 A 마이너스 BI일 테니 둘이 더하면 이 A가 나오고 이게 8이야. 그래서 A는 4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Z는 4 플러스 BI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식이 이걸 제곱하는 거죠.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 16 8BI 이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올 것이고 여기다 내가 M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4M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MBI가 될 것이고요. MBI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 정리되는 거지. 확인 맞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0이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건 뭐야? MN은 뭐다? 정수다. MN은 정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수란 얘기고요. 그러면 내가 A, B도 실수였으니 I가 없는 부분과 I가 있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I가 없는 거를 써보니 얘가 있네요. 그럼 얘는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N이 있는 거고 I가 없는 거. I가 있는 거를 써보니 8B 플러스 MB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럼 얘가 0 되고 싶잖아. 허수 부분이 살아서는 안 되죠.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근데 B는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 B는 0이 아니니 M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도 몇 돼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0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여기다 M자리에 얘가 마이너스 8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 이것도 몇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그래서 N은 B제곱 플러스 16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N값은 고정되어 있고 N값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 최소값은 16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N의 최소는 16이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8이다 라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8이 없지. 왜? 왜 없어? 잘 생각해봐. 야, B가 16이라면 얘가 16이라면 B가 0 돼야 되거든. 근데 B는 0일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16이 아니다. 최소한 얘는 1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는 17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B가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린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은 M 플러스 M. M 플러스 N의 최소값은 얼마다? 9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4번 4번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됐죠? 또 여러분들 시험 앞두고 감기 걸릴지 몰라서 에어컨 끄고 가겠습니다. 그죠? 10번도 한 번쯤은 잘 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할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 10번은. 그죠? 중요할 수 있는 문제고 잘 보셔야 되는 모의고사 문제라서 시간을 들여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고. 그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이거 어려워, 쉬워? 태연아, 이거 어려워, 쉬워? 어려워? 쉬워? 이거는 쉬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어렵지 않아. 봐봐. 좌표평면에서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꼭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맞고요. 그때 A의 이차함수는 이거의 그래프의 꼭지점이다. 꼭지점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꼭지점 빠르게 구해야죠. 선생님 꼭지점 빠르게 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되나? 맞니? 그러면 이 꼭지점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오면 얘는 꼭점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선상에 꼭점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의 꼭점이 있죠. X축과 만나려면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지. 위로 볼록이면 X축과 만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은 우리는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몇이다 라고 나온 거지? 이 넓이가 바로 12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요 길이가 얼마야? 요 길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요 길이가 6이란 말이야. 그럼 넓이가 12가 나오려면 이 길이는 4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가 나올 거니. 근데 이 길이가 4야? 그럼 대칭성을 가지니 여기서 2 가고 여기서 2 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1이다. 여기는 3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fx가 끝난 거죠. 얘를 두고는 이거와 이거를 가져. 그러면 x-1, x 플러스 3인데 최고차수는 모르니 a라고 놓고. 마찬가지로 요 점은 지나야 될 것이고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갈게요. a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는 2가 되고요. 그래서 a는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이다. 그리고 우리는 f3 값 찾으래요. 이제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보자, 2분의 3에다가 3 들어가니까 2가 되고 3 들어가면 6이 되고요. 그래서 답은 18이다. 요거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지? 됐죠? 보자, 11번의 답은 18이고요. 보자, 넘어가서 12번도 가겠습니다. 12번은 어떠니? 요거는 조금 한 번쯤은 보셔야 될 것 같아. 2차 함수 중에서도. 봐봐. 일단 2차 함수가 저렇게 그려져 있어. 아래로 볼록이고 A라는 지점에서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이런 2차 함수다 라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2부터 10 사이의 최소값이 0이래. 근데 요게 0인 거죠. A를 집어넣었을 때 0인 거지. A가 일단 뭐하고 뭐 사이에 있다? 2하고 10 사이에 있다는 얘기를 가해서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2에서 6까지의 최대값과 6에서 10까지의 최소값이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때 우리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일단 가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을 해냐? A 값이 요 범위에 있는 경우 아니면 A 값이 이 범위에 있는 경우 그렇게 둘로 나눠서 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여기서 더 쪼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최대값이잖아. 요거의 정 가운데는 4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얘기야.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6이 있는데 정 가운데 4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럼 내가 2와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6이 들어갈 때라고 봐야 되는 거야. 하지만 A가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2와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2가 들어갈 때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둘로 나눠야 되지 않냐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일단 A 값이 첫 번째는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A 값이 2보다 커나갔고 4보다 작다라고 가져갈게요. 어떤 경우? 이런 하얀 경우야. 그러면 최대값은 fx의 최대값은 f6이 바로 최대값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6부터 10까지에서의 최소값은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f6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건 무조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맞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최대값이 f6이고
또 6부터 10까지의 최소값은 또 F6이 돼야 되니 이것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치? 그 다음에 A 값이요. 4보다 커나 같고 만약에 6보다 작다면 이런 노란 경우야. 그럴 경우에 2부터 6까지 안에서의 최대값은 F2 값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6부터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F6 값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지는 않냐는 거지. 일단 여기에서는 무조건 성립이야. 왜? 요 2와 6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6부터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일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우리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F입니다. 그러면 얘는 2-A의 제곱. F6이에요. 6-A의 제곱. 두 개가 똑같다. 그래서 얘는 4-4A 플러스 A 제곱. 36-12A 플러스 A 제곱. 그러면 A 제곱 없어지고 넘어가니까 8A가 되고요. 넘어가니까 32가 되네. 그래서 A가 몇이면 된다? 4라면 되네. 그래 여긴 경우에 4도 포함이 된다는 거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단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얘는 무조건 되고 4도 된다. 그래서 A는 2보다 커 나갔고 4보다 작고 나갔다. 일단 얘는 답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케이스 하나만 더 가면 되겠죠. 그 마지막 케이스가 바로 뭐냐면 A 값이 6부터 몇 사이에 있다? 10 사이에 있다. 그럼 생각 한번 해봐.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기에 6이 있고 여기에 10이 있는데 여기에 A 값이 있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인 거야. 그럼 나는 2와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F2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그냥 0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F2 값은 2-A의 제곱인데 이게 0 되려면 A는 2가 될 수밖에 없는데 2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고요. 답은 뭐야? 답은 이거다라는 거고. 됐죠? 이제 가겠습니다. F-1 값 찾으래죠. F-1 값은 열로 -1이 들어가야 된다. 그 -1이 들어가니까 -1 A의 제곱을 의미한다. 그지? 근데 내가 마이너스는 없어요. 상관없죠? A 플러스 1의 제곱이다. 근데 A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다. 그러면 최대값은 A가 4일 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4일 때니까 얘는 25가 최대값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최소값은 A가 2일 때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2가 들어가니까 얘는 9가 되는 거고요. 그 둘을 더하랍니다. 둘을 더하니까 답은 더하는 거 맞죠? 더하니까 답은 34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모의고사 20번이죠.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 그치? 한 번쯤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의 답은 1번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13번으로 한번 가보자. 한 번 정도 잘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니네들한테 더 중요해, 사실은. 봐봐요. 13번 보시면요. 2차 함수 얘가 있고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둘의 교점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둘의 교점 구하니까 얘를 다 넘겨버릴까요? 그러면 요거 갖다 놓고 얘를 다 넘긴 거예요. 그러면 x제곱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넘어오면 3, 3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 이거의 두 근을 우리는 바로 알파, 베타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있고 얘가 있을 때 알파, 베타 사이에서의 이거의 최대값이 10이다 나왔어. 오케이. 그리고 이거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고.
대략적으로 그림 한번 그려서 갑시다. 얘는 위로 블록이죠. 꼭지점을 구하면 여기는 이선상이 될 거야. 그치? 여기 꼭지점에 x좌표 구하면 얘는 이선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2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2x 플러스 3을 해봤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얘가 문제가 살짝 생기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오케이.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니 이 둘 사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은 그냥 얘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나는 꼭지점의 x좌표 얘기하는 거네. y좌표. 이거의 꼭지점을 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건너뛰고 플러스 k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니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4로 나오니 k 플러스 7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k 플러스 7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얘가 몇이다? 이게 10이다 라고 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k는 몇이야? 3이 되는 거거든? 뭐는 확인하냐? 2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 얘는 몇 밖에 안 나와? 7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가능은 하다. 그래서 k 값은 일단 몇이 가능하다? 3이 가능하다. 두 번째 케이스 하나 더 가야 되겠네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2인데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우리는 뭐다라고 보는 거지? 여기가 최대값 알파 베타 사이의 최대값 여기가 10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베타 이거의 한근이 베타였죠? 그럼 내가 저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을 거야. F 베타야. 베타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3 얘가 최대값 10이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의 근이 베타였다는 거지. 그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K는 0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베타 제곱은 뭔가요? 2베타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가죠? 그럼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K가 되니 얘네 둘이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고 얘네도 없어지고 2베타 남고 넘어가니까 얘는 7이 돼서 베타는 2분의 7이 되는 거고 맞니? 근데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가 2분의 7이래 여기가 2인데 말이 안 되잖아. 2분의 7이 이거보다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 이런 케이스는 안 되니 K가 3이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fx는 확정됐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K가 3이니까 플러스 6으로 이렇게 확정돼 있다. 그때 우리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서 오케이 그러면 K가 3이야. 답 다 나온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두 근은 마이너스 1과 3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니까 f-1값 찾으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f-1값이 바로 최소값이다.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로 가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죠? 보자. 어렵지 않게는 가지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지?
두 문제 맞아 좀 보도록 할게요. 보자. 14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입니다.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서 정의된 이차함수래요. 그때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나? 얘와 얘가 똑같대. 무슨 얘기야? F0이 0이고 F4가 0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차함수의 특징이 있죠. 얘가 X축이 되더라도 이 두 개를 딱 잡고 이 두 개가 Y값이 똑같다면 정 가운데가 축의 방정식이 된다. 얘와 얘의 정 가운데 지점이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의 축방은 X는 2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fx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고. ax-2의 제곱 플러스 b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이고요. 됐죠? 일단 f-1 값은 음수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왜? 둘이 더했는데 얘가 0 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맞지? 그치? 근데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럼 내가 가정을 할게요. A가 일단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할게. 그럼 내가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이 지점이 돼. 그럼 내가 마이너스 1 지점과 4지점을 비교해 보면 4지점이 더 작게 갈 수밖에 없지. 왜? 얘가 더 머니까. 절대값을 비교하면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다라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왜?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없죠. 저 양수가 될 거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네. 그래서 결론은 A 값은 0보다 작다야. 그리고 이렇게 됐다. 가운데가 몇이다? 2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와 여기를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쪽이 더 작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냥 F-1 플러스 F4가 그냥 0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겠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9a 플러스 b가 되고요. 4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4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둘이 더한 게 일단 0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13a 플러스 2b는 일단 0이다. 일단 여기까지 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5 사이야. 가운데가 2라 그랬죠? 가운데 2에서 마이너스 2와 5는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최소를 갖는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F-2 값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16A인가? 플러스 B. 얘가 최소인데 그게 마이너스 19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됐죠? 보자. 13A 플러스 2B는 0이었고요. 여기다 2배 하겠습니다. 3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38이 될 것이고요. 내가 이 두 개를 빼버리니까 얼마야? 19A 빼버리니까 3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13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맞죠? 그죠? 그래서 나는 fx가 다 완성이 됐다. fx 그대로 집어넣으면 fx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x-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3이다. 이게 fx겠네요. 그럼 우리는 f3 값 구하자. f3 값은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3이니 답은 11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지? 14번에 답은 11이고요. 보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힘드시겠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15번 마지막 끝판왕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봤을 때 30번이거든요. 모의고사 30번? 어렵겠지. 당연히 어렵겠지. 근데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보자. 이런 문제들이요. 풀이하는 거에 따라서 풀이 양이 굉장히 달라져. 어떤 풀이는 되게 길 수도 있고 어떤 풀이는 되게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자. 대충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래서 대충 그려놓으면 이렇게 돼서 여기 대충 Y축이 있고 여기가 1가 될 것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0이다. 대충 그려놓고 갈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K-1부터 K 플러스 1까지에 대해서 이거의 절대값 씌운 그래프의 최대값을 우리는 GK라고 둔 거야. 그럼 내가 절대값을 한번 씌워볼게요. 여기는 뭐 변함없이 갈 거고 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게 절대값이지. 마찬가지로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10으로 올라올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간격이 2가 되게 잡았을 때 그 최대값을 우리는 GK다라고 부른 거고. 근데 최대값이 몇이 되게 만들고 싶대? 10이 되게 만들고 싶대. 최대값이 10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야. 야, 그 최대값, K의 최대값은 어디 있어야 되겠어? K값이라는 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간격 2를 유지시키면서. 그럼 최대가 나면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마침 여기가 10이니 여기가 10이 되는 점을 찾겠다. 여기가 10이 되는 점을 찾아서 나는 K-1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최대값이 바로 10이 되게 만들고 싶으니 이 지점이 바로 K 플러스 1이 되는 지점이 되게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최대값이 바로 여기가 10이 될 수 있게. 그지? 그럼 나는 뭘 찾아야 돼? 얘가 1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죠. 그러면 그리고 그 지점 여기가 몇이다라고 봐야 돼? 아, 여기가 K값의 최대값이 이거니까 여기가 루트 10 플러스 1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최대가 되는 이 지점이 바로 K값이 루트 10일 때니까 얘가 루트 10 플러스 1일 때라고 봐야 된다. 아, 내가 F 결론은 F 루트 10 플러스 1 값이 10이 되게 일단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집어넣어야 되겠죠. 1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 1은 없어지고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A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2, 이게 10 나와야 된다. 그래서 A는 일단 2다라고 가질 수 있다. A는 2로 확정.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 최소값이래. 우리는 간격 2를 유지시키면서 그 범위 안에서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걸 찾고 싶다는 거야. 최대값이 최소가 되고 싶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돼. 여기가 K-1. 여기가 K 플러스 1. 이게 만약에 똑같은 값을 갖는 지점이 있다면 이거보다 살짝 움직이면 얘가 올라가니까 최대값이 커지는 거야. 이거보다 살짝 왼쪽으로 와도 여기가 커지니까 최대값이 또 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딱 요게 같아질 때가 최대값이 가장 작아지는 지점이다. 여기서 살짝 움직이면 얘가 높아지니까 최대값은 더 커진다. 딱 요 지점 찾으라는 얘기네. 근데 딱 이 지점이 내가 원래 그래프에서 보면
얘랑 같은 높이야? 얘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지. 그럼 여기서의 y값과 여기의 y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만들어라는 얘기겠지. 딱 요게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게 fk-1 더하기 fk 플러스 1이 0이 되는 지점을 의미한다는 거지. 얘랑 같은 높이야? 원래 얘는 여기 있었던 거니 여기에 y좌표 여기에 y좌표를 둘이 더하면 0 나와야 되는 지점 찾겠다.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야죠. 보자. 얘입니다. 2가 있고요. k-1이 들어가요. 그럼 k-2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k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이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요. 그럼 얘는 2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요. 이게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얘는 2k 제곱 좀 적을게요. 실수 안 하려고.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2k 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다. 그래서 여기 2k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4k 제곱 마이너스 8k 그리고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래서 k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얘를 제곱하니까 얘는 9가 되고 얘는 제곱하니까 얘는 1이 되고 그때의 최소값은 어디가 최소값이 된다? 여기가 최소값이 된다. 그럼 나는 K의 자리 몇을? 3을 한번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자리가 3이었을 때니까 여기가 4였을 때다. 그럼 나는 4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야죠. F4다. 4가 들어가니까 18 마이너스 10이니 얘는 8이다 라고 보고 이게 최소값은 8이다 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얘는 제곱이니까 64다.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답은 얼마? 74다 라고 봐야 된다. 여러분 나중에 심심하시면 21년도 11월 고1 모의평가 30번 풀이를 한번 봐보세요. 말도 안 되게 길게 써놨어. 근데 이게 길게 쓸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 그죠? 보자.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산고에서 총 15문제 모의고사 기출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빼버린 거고 총 14문제인데 쉽지 않아. 그리고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 운전고 학생 분들이 더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산고도 여기서 3문제가 나온다고 했대요. 그리고 외부에서 좀 어려운 거 2문제를 낸다고 했대요.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지? 운전고도 반드시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지? 지산고 분들은 반드시 전문항 다 봐야 되는 거고. 됐죠? 보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